자, 그러면 자, 1장은 반드시 출제가 되는 고객에 대한 의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5가지가 있고요. 자, 보시면 앞 글자 따서 충고진짜갱 뭐라고요? 충고진짜갱 뭐라고? 충고진짜갱 일단 그게 뭔지 알아야지, 그쵸? 충실의무, 고지의무, 진단의무, 자문의무, 갱신유지의무 종류를 일단 머릿속에 넣어놓으셔야 돼. 충고진짜갱 이렇게 5가지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각각의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충실의무는요. 이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플러스 충성 의무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는 우리가 보통 줄여서 선관주의 의무 이렇게 부르고 있죠. 선관주의 의무 이렇게 이제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충실 의무는 이게 이제 누구한테 충실한 걸까? 그렇죠. 고객한테 충실한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걸 염두에 두고 출발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선관주의 의무 플러스 충성 의무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충실 의무도 충자로 시작하고요. 이 충성 의무도 충자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카테고리 나눌 때 얘네 둘이 자리를 바꾸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있는 충성 의무도요. 고객한테 충성한다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실 의무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 선관주의 의무 플러스 충성 의무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고객한테 충실한 건데 이 고객한테 충실하다는 것은 이게 사실 이제 모든 전문 직업인한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죠. 그러니까 우리 재무설계사뿐이 아니라 예를 들면 변호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뭐 공인중개사라든가 뭐 투자 자문업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도 고객을 상대할 때 고객한테 충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전문 직업인들이 가장 그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의무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충실 의무라는 것은 언제나 자기 이익보다는 누구의 이익, 그렇죠.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 순위에 둬야 돼. 그런데 이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 순위에 둔다고 해서 불법적으로 저지르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고객의 합법적인 이익을 최우선 순위에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통 사례를 주고 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재무설계사 행동 이런 것들이 뭐 잘 맞게 행동을 했느냐, 아니면 뭐 위반했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객한테 A 상품하고 B 상품하고 두 상품이 있어요. 자, 두 상품이 있는데, 자, 이 고객한테는 가장 유리한 상품이 이 A 상품이야. 그런데 사실 A 상품을 판매를 하면 수수료가 조금밖에 안 나와. 자, B 상품은요, 이게 수수료가 높은 상품이에요. 자, 그래서 재무설계사가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B 상품을 추천을 합니다. 이거 가입하시라고. 사실은 A 상품이 고객한테 더 유리한데 지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수수료 더 많이 받으려고 B 상품을 추천을 했다. 뭘 위반한 거야? 충실 의무를 위반한 겁니다. 그렇죠? 이해가셨죠? 그래서 고객을 위해서 어떤 상품? A 상품을 추천하는 거. 이게 바로 충실 의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니까 고객한테 뭐 또 투자 설계, 뭐 투자 방안을 제안하거나 뭐 위험 관리를 해서 보험 설계를 제안하거나 자, 이럴 때 자기 수입보다는 누구? 그렇죠.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특히 이제 자산운용을 위한 투자 방안을 제시할 때 아무래도 고객과의 이해상충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투자를 뭐 샀다 팔았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하다 보면 이제 수수료가 늘어날 거고, 그렇죠? 이 고객 입장에서는 그 재무설계사와의 이해상충 방안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런 경우 가능성이 있다면,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다면 일단 고객한테 사전에 미리미리 알려주는 것이 고객한테 충실한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충실관계 요점은 뭐다? 고객한테 어떻게 사심 없는 공명정대한 조언을 해야 된다. 그렇죠? 사심 없이 공명정대한 조언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충실 의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가 고지 의무입니다. 고지라고 하는 것은 알려주는 거, 그렇죠? 그게 고지 의무예요, 그렇죠? 고객한테 알려줘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 고지 의무가 왜 있냐면 이 고객과의 이해상충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해상충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 이해상충 부분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은 어떻다? 불가능하다. 그렇죠? 완벽 제거는 그러니까 줄이려고 하는 노력은 할 수 있지만 완벽 제거는 불가능하니까 이 이해상충을 회피를 해야 되는데 이 이해상충을 회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야? 모든 정보를 고객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고객한테 알려주고 전달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 재무설계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고지사항 이것 중에 하나는 뭐죠? 이 투자 방안에 내포된 위험 이걸 고객한테 알려주는 게 바로 고지 의무의 핵심입니다. 이 상품에 가입할 경우에 뭐 손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 은근슬쩍 살짝 뺀다든가
그럼 곤란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 방안에 내포된 위험을 고객한테 설명하지 않았다. 뭐 이런 사례가 등장한다. 그럼 뭘 위반한 거야?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시험 문제 출제가 될 때는 재무설계사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사례로 등장하는데 그게 관련된 거를 찾는 걸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위반한 거를 찾아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보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진단 의무. 자, 진단 그럼 보통 의사가 진단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치 재무설계사가 재무 주치의가 돼서 고객을 진단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무설계사의 책임 중에 이 진단 의무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설계 업무 수행은요. 우리 그 재무설계 개론에서 학습을 하셨습니다만 1단계부터 6단계 프로세스까지 있죠. 그렇죠? 1단계 뭐야? 관계 정립부터 시작하잖아. 그게 신뢰 구축하는 거죠. 관계 정립부터 2단계 정보 수집, 3단계 분석 및 평가, 4단계 작성 및 제시, 5단계 실행, 6단계 모니터링까지. 그렇죠? 6단계 모니터링까지. 이 각 단계별로 모든 단계에 적용되는 중요한 요소다. 그렇죠? 1단계에서도 진단 의무가 적용되고 2단계에서도 진단 의무가 적용되고 3단계에서 4단계, 5단계, 6단계까지 매 단계마다 우리는 그 고객을 진단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고객 관련 정보를 뭐 수집하고 분석할 때 고객에게 적절한 제안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죠. 그렇죠? 내가 고객을 진단하려면 고객을 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 고객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해야 정확한 진단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오진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투자자의 투자 성향이나 재무 상황이나 투자 위험 감수 수준이 내가 제안하는 투자 방안과 적절하게 조화되는지 그 여부를 나타내는 요 투자자 적합성 요거 별표죠. 그렇죠? 투자자의 적합성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의 적합성이라는 단어가 보이는 순간 이건 무슨 의무? 그렇죠? 진단 의무입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례가 나오는 거야. 이 고객은 말이죠. 안정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고객이야. 나이도 많고 이 뭐 그 위험 자산에 투자한 경험도 별로 없는 사람한테 주식 관련 상품을 추천을 해줬다거나 이러면 그 적합성 이거 위반한 거잖아요. 그렇죠? 진단 의무를 위반한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객을 제대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고객의 지식 수준이라든가 목표에 관한 정보라든가 이 고객에 대한 기본 정보를 모두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모두 파악을 하고 있어야 제대로 된 진단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네 번째 의무는요. 자문 의무예요. 자, 자문. 무슨 자문이야? 예, 전문가로부터의 자문을 받아야 되는 거죠. 특히 우리가 재무설계를 하다 보면 나의 어떤 능력의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뭐 천재도 아니고 그렇죠? 신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모든 걸 다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전문 분야가 아닌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능력의 한계를 넘는 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도록 해야 돼. 그렇죠? 이게 바로 자문 의무입니다. 자, 저는 말이죠. 제가 97년도에 그 처음 그 사회생활 할 때 보험업계 처음 입문을 해서 한 13년 정도 보험 영업을 했어요. 예? 지금 이제 뭐 쭉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보험 설계라든가 은퇴 설계라든가 이런 쪽은 제가 전문가예요. 그래서 제가 CFP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CFP가 어떤 그 전문 재무 설계할 때 어떤 코디네이팅 역할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CFP는 뭐 보험의 전문가, 그다음에 이제 뭐 투자의 전문가, 우리 뭐 부동산 전문가, 응? 뭐 세금 전문가, 뭐 그다음에 이제 법률 전문가, 뭐 이런 전문가들 가운데서 코디네이팅 역할을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재무설계, 종합적인 재무설계를 할 때 저는 보험이라든가 은퇴 설계 관련해서는 제가 직접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법률과 관련된 거, 뭐 세금과 관련된 거, 뭐 부동산과 관련된 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해당 분야의 그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야지. 내가 막 그 열심히 뭐 책 뒤져가면서 공부해갖고 내가 하면 되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럼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가 나옵니다. 자, 사실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닌데 고객의 어떤 그 고객이 자문을 요청해 와서 내가 해당 분야를 막 찾아가지고 고객한테 답변해 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자문 의무를 위반한 겁니다. 그렇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뭐 소개를 시켜주든가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고객이 특히 비전문 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요청한다면 원만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도 전문가로부터의 자문이 반드시 꼭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별 전문가 그룹과 네트워크를 구성해야죠. 그렇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상하간의 그 어떤 그 긴밀한 협조 관계가 있어야 그때 시시때때로 자문을 요청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갱신유지 의무입니다. 자, 이 갱신유지 의무라는 것은 사실 이제 이 CFP라든가 AFK 그 자격 인증자가 유효 기간이 2년입니다. 인증을 받으면 유효 기간이 2년이에요. 그래서 2년이 지나면 만료가 된다, 그렇죠? 인증이 만료가 됩니다. 그럼 이제 사실상 그 무자격 상태거든요. 만료가 됐다 그러면 무자격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그 자격 표장도 쓸 수 없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왜 하고 있냐면 사실 제도라든가 상품이라든가 이게 계속 바뀌죠. 고객이 재무 설계를 진행하는데 사회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공부도 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2년마다 정해진 계속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어떤 환경 변화라든가 제도라든가 상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그 공부도 하고 교육을 받아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그 고객한테 보강해서 설명을 해주거나 뭐 재무 설계 내용을 그 변경을 한다거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속 교육을 통해서 자격 갱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제 보통 보면 자, CFP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2년마다 30학점 이거 취득을 해야 되고요. AUK 인증자는 20학점을 취득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그 뭐 30학점이나 20학점 중에서는 특히 이제 요 2학점은 윤리죠. 이게 윤리입니다, 윤리. 그래서 각각 2학점의 그 왜냐면 이제 우리 FPSB에서는 그 윤리 부분을 가장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윤리가 항상 2학점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갱신 유지 의무는 이렇게 2년마다 계속 교육을 이수를 해서 갱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 의무 5가지 충고 진짜갱 5가지 내용 사례와 연결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